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미국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로 통하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을 재앙이라며 독설과 조롱을 퍼부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캠프 참모들과 전화회의에서 사람들은 파우치와 이 모든 멍청이들의 얘기를 듣는데 진절머리를 낸다고 말했다. 그는 파우치 소장을 향해 그가 TV에 나올 때마다 항상 폭탄이 있다며 내가 그를 해고하면 더 큰 폭탄이 있다. 그러나 파우치는 재앙이다라고 비난했다. 또 파우치 소장이 일관성 없이 조언했다면서 파우치의 말을 따랐다면 지금 미국에는 70만에서 80만 명의 사망자가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사망자는 전세계 최고인 22만 명에 육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우치 소장이 오랫동안 나이에이드 소장을 지낸 것을 염두에 둔 듯 그는 여기에 500년 동안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윗을 통해서도 파우치 박사는 우리가 TV 출연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어젯밤에도 그를 봤다며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파우치 소장이 과거 마스크 착용이 필요 없다고 하고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했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우치 박사가 미국 프로야구 워싱턴 내셔널스의 마스크를 착용하면 안 된다면서 야구 역사상 최악의 시구 장면을 자신에게 상기해준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과거 파우치 박사가 서툰 시구 장면을 보여줬다고 비꼰 것이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후 유세장에 복귀한 지 일주일 만에 정부 과학자들을 비난했다며 일관된 메시지 부족, 코로나19 급증, 파우치 소장 등 공격은 지지 기반 확대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팀원인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위험성을 경시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을 면전에서 쓴소리하는 것도 불사해 돌직구로도 불리며 코로나19 국면에서 상당한 대중적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날 CBS 방송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심 과학을 믿으면서도 약하게 보일까봐 마스크 착용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된 것을 보고 놀랐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아니다, 감염될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선거를 보름 앞두고 2000여 명의 캠프 관계자와 연결된 이날 전화회의에서 대선 승리는 물론 의회의 상하원에서도 다수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낙관론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이든 이번 대선이든 이날처럼 승리할 가능성에 대해 좋은 느낌이 든 적이 없다며 우리가 이길 것이다. 나는 3주 전, 2주 전에는 이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 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지지율이 더 벌어졌지만 이후 유세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면서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이다. 선거 분석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지난 5에서 18일 각종 여론조사 취합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국 단위로 42.4%로 바이든 후보를 8.9%포인트 차로 뒤쫓고 있다. 이는 지난 11일 10.3%포인트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6개 경합주 지지율 격차는 4.1%포인트로 더 좁혀져 있다. 바이든을 감옥에 다급한 트럼프 텃밭서 외치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텃밭 미남부가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추격전을 시작했지만 동시에 미남부의 핵심 지역인 조지아주에선 역전을 허용했다. 또 미보수의 성체로 꼽히는 텍사스에서도 격차가 생각보다 크게 벌어지지 않고 있다. 18일 정치 분석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에서 12일 실시된 퀴니픽 대학의 조사에선 바이든 후보가 7%포인트 이기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올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조지아주 상원의원 보궐선거도 현재 공화, 민주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하며 치열하게 경합 중이다. 조지아는 미 대선에서 1996년 이후 공화당이 줄곧 이겨온 미보수의 텃밭이다.
2016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5%포인트 이겼고 2018년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전체 14명의 연방 하원 의석 중 9석을 차지했다. 선거 분석 매체 538은 조지아가 전국 평균보다 공화당 성향이 7%포인트 정도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남부 최대 주인 텍사스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 현재 트럼프는 텍사스에서 각종 여론조사를 평균의 4.4%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선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평균 12%포인트 앞섰고 실제 투표에선 9%포인트 앞섰다.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지지율 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USA 투데이는 이와 관련 조지아주 애틀랜타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유입이 늘어나고 히스패닉과 흑인 인구의 증가가 이 같은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기에다 그동안 투표에 소극적이던 흑인 유권자들이 올 들어 미 전역에서 일어난 인종차별 반대 시위 때문에 투표 의향이 크게 높아진 것도 이유로 꼽힌다. 실제 조지아의 경우 흑인의 비율이 약 30%에 달한다. 위기의식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조지아주에서 유세를 열고 바이든은 부패한 사람이다. 그들 집안은 부패했다 이라며 바이든의 아들 헌터가 중국 등과 유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지지자들이 그들을 가두어라고 했고 트럼프는 웃으며 바이든들을 가두어라. 그들을 가두어라고 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벨트와 플로리다 등 핵심 경합주를 중심으로 바이든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미국 대선은 총득표수가 아닌 각 주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확보한 선거인단 수로 대통령을 결정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전국 지지율보다 대선의 승부를 결정짓는 경합주에서 이겨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의 전국 평균 지지율 격차는 8.9%포인트로 여전히 크다. 그러나 격전지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린 플로리다의 경우 지난 10일 바이든과 트럼프의 격차가 4%포인트에 달했지만 이날 기준 1.4%포인트로 줄어들었다. 특히 최근 의회 전문지 더힐의 조사에서 48% 대 48%로 동률을 기록했고 여론조사 회사인 트라팔가그룹은 트럼프가 2%포인트 이기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러스트벨트의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의 경우도 지난 10일만 해도 격차가 평균 7%포인트였지만 이날 현재 격차는 4.4%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일본의 C19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708명이 나왔다가 21일에는 448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종 판정자는 94,727명, 누적 사망자는 1,693명이며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도는 오늘도 150명이 신규로 판정받을 정도로 아예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최소한의 형태로 치르기를 원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이케 도쿄도지사가 획기적인 도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코이케 도쿄도지사가 도쿄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C19를 전파시키거나 협조하지 않는 사람과 가게에게 5만엔 약 54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과태료 대상은 C19에 확진이 되고 난 다음에 돌아다니다가 몇 명에게 감염시켜 버리는 경우와 휴업이나 노동시간 단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감염 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조례안을 준비한 도쿄도는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강요할 필요가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방치하면 제3의 확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C19 최종 판정자가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라는 여론이 54.6%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언뜻 들으면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지만 상당히 위험하면서 불필요한 것이라는 반발이 심합니다. 그동안 나가노현 등 일부 지자체에서 C19 관련 조례 등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들은 대부분 행정적으로 어떤 방역 대책을 실시할 것인가 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대책본부를 설치한다. 대책을 실시하고 협조 요청을 한다. 라는 내용으로 도리어 환자와 의료진들을 배려하고 부당한 차별과 비방을 금지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쿄도가 추진하는 조례는 도쿄 시민들을 협박하고 처벌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누구에게 감염시켰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 확진을 받은 사람이 전파를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미 감염이 되어버린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종 확진자에게 감염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모두 너 때문에 감염되었다 라고 덤터기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주로 자택 격리를 명령하면서 사후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신규 판정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C19 신규 판정자가 되더라도 제대로 치료를 해주거나 완전히 치료되었다 라는 판정도 제대로 내려주지 않아서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규 판정자가 되면 거금의 벌금을 내기 싫으면 자택 격리를 스스로 철저히 하고 불안하면 스스로 알아서 한 달 이상 격리를 해라 라는 식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상해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것이 아니면 굳이 새로운 조례의 제정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실효성도 전혀 없는 벌금을 굳이 54만 원이라는 거금을 매겨놓은 것은 도쿄 도민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협박성 조례라는 거죠. 이제는 일본 정부와 도쿄도가 할 수 있는 방역 대책은 없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조심해라 라는 발표라고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코이케가 하는 일도 없으면서 도쿄 도민을 상대로 화풀이하는 것이냐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이케는 도쿄올림픽을 최소한 개최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여야 하는데 C19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짜증스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C19 차별을 조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일본에서는 C19에 감염되면 이지메를 하는 것이 큰 사회 문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크고 새로운 차별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지역에 누가 범칙금 54만 원을 도쿄도로부터 부과받았다 라는 뉴스가 뜨는 순간 완전히 공식적인 이지메 피해자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도쿄도는 새로운 범칙금 부과 대상자가 생길 때마다 책임을 미루게 되고 모든 책임을 그 신규 판정자에게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는 가게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순간 완전히 이지메의 대상이 되고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예방수칙을 세운 도쿄도의 책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 의회 의원들과 도쿄 시민들은 코이케 도쿄도지사는 행정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도쿄도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쉬운 범칙금 부과라는 꼼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실행되면 과태료 54만 원보다 더 부담스러운 덤터기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자신도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확인되지도 않은 전파 경로로 의심받고 과태료까지 내게 된다는 거죠. 이 조례안으로 아침 방송에서 토론을 하던 출연진들도 억울하게 감염원으로 지목받고 과태료까지 내지 않으려면 스스로 몸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협박을 목적으로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프랑스에서도 10월 17일부터 야간 외출 금지 조치가 시작되고 있다.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 135유로 약 18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과 동일할 뿐이다. 이 벌칙을 마련하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하기 때문에 분명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일본은 현재 각 현에서도 연일 신규 판정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별다른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야당과 국민들은 일본 정부는 도대체 현재 하고 있는 방역 대책이 무엇인가 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코이케 도쿄도지사는 이번 달 26일부터 열리는 국회에서 C19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응답하는 것이 큰 부담이라고 합니다. 특히 입헌 민주당 등 야당에서 이번 국회는 C19 국회이다. 도쿄도와 일본 정부의 무책임을 철저히 따지겠다 라고 벼르고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코이케는 최종 판정자 접촉 앱 코코아를 활용해서 분명한 데이터를 가지고 무책임한 확진자를 지목할 수 있다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코코아는 갑자기 통지가 와서 놀랐다. 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블루투스를 아예 꺼놓고 다닌다. 라는 식으로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통지를 받았는데 PCR 검사를 해주는 곳이 없어서 27,000엔 약 29만 원을 내고 급히 유료 검사를 했다. 결국 음성으로 나왔지만 너무 불안하다. 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앱을 만들어 놓고 일본 정부는 완전히 무책임하다는 여론이 많아지면서 혹시나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서 블루투스를 꺼놓거나 앱을 삭제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코이케의 마지막 승부수가 도쿄 도민에 대한 협박성 조례, 도민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조례를 추진하는 것으로